윤길중 교수의 진화론 바로알기 특강.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신학이다. 제19강. 생명체는 한 곳에서 창조되었다. 13장. 지리적 분포 계속. 담수생물의 경우 호수와 하천은 육지라는 장애물에 의하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나 같은 대륙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이동, 확산하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바닷물은 염수이기 때문에 민물 어종이 바다를 통과하여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수 생물이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까지 퍼져나가는 것은 설명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생물의 실제 분포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많은 민물 어종들은 광대한 분포를 가지며 그들의 근연종도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담수 어류, 담수 폐류, 습생식물 등 종들이 퍼져나가는 방법에 대하여는 레퍼런스 1 챕터 13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서는 이것들의 지리적 분포 상태를 고찰함으로써 개별적 창조의 불합리성과 자연도태 이론의 당위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ho admits the doctrine of the creation of each separate species will have to admit that a sufficient number of the best adapted plants and animals were not created for oceanic islands. 종이 개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학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대양의 섬에 충분한 수의 동물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태평양과 같은 큰 바다의 섬에서 종의 수는 대륙보다 적습니다. 캠브리지와 같은 작은 도시에 847종의 식물이 있고 웨일즈 북서 인근 앵글시와 같은 본토 부근의 작은 섬에도 764종이 서식하는데 대양의 섬이라 할 수 있는 남북으로 780마일에 걸쳐 펼쳐진 뉴질랜드에는 960종의 꽃식물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큰 바다의 섬과 수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규명되어야 할 일이지 개별적 창조설로 대양의 섬에 조물주가 적은 수의 종을 창조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섬들 가운데 한 목의 동물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섬에서는 양서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안다만 제도, 솔로몬 제도, 세이셸 군도 등에서 확인됩니다. 이 많은 섬에 개구리, 두꺼비, 도룡뇽이 살지 않는 것은 자연 환경의 영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개별적 창조설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왜 그곳에만 그것들이 창조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물주가 거기까지 가서 저것들을 창조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인도 제도는 깊이가 11,000m나 되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륙의 종이 나타납니다. 동물상을 갈라놓는 바다의 깊이와 현상들 사이에 개별적 창조설로 설명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과거에 모든 섬들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다양한 이송 방법이 효과를 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이라면 대륙과 섬의 생물들이 유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섬에 사는 생물이 본토의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종이 개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원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으로부터 이주해 온 것을 인정하고 이주한 생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And we are led to this conclusion which has been arrived at
by many naturalists under the designation of single centers of creation, by various general considerations, more especially from the importance of barriers of all kinds, and from the analogical distribution of subgenera, genera, and families. 또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고찰, 특히 각종 장애물의 중요성과 아속, 속, 과의 유사한 분포를 고찰하고 창조의 단일 중심이라고 부르던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종이나 이에 가까운 모든 개체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리적 분포는 그들의 후속 변화와 새로운 개체 증식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생물의 변이를 지배해온 법칙은 오늘날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각 종과 군이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퇴적층 사이에서 결손된 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 또는 군이 떨어져 서식하는 장소들이 옛날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과거의 다른 조건 속에서 특별한 이송 방법에 의하여 전해진 것으로 또는 중간에 절멸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강의 개체는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어떤 종은 뚜렷하게 변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일 장소에서 시발한 종이 시공을 통하여 생식, 물려받음이라는 공통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이의 법칙은 어느 경우에나 일관했고 변화는 자연도태라는 수단에 의하여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종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13장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